안녕하세요. 실버파크의 파크직입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어떻게 사회적 관계를 맺고 계신가요? 혹시 친구와 만나 수다를 떨거나 새로운 모임에 나가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이웃과 가볍게 인사 정도는 나누시나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사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관계를 만들고 유지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특히 퇴직 후에는 직장에서 자연스럽게 맺었던 인간관계가 줄어들면서 외로움을 느끼거나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엄마들은 아이를 다 키운 후 아이와 엮여 있던 사회적 관계가 사라지면서 고립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울감을 경험하는 분도 많아지죠. 하지만 바로 지금이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해야 할 때입니다. 50이 넘은 우리는 더 이상 직장 동료가 아니라 삶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새로운 친구들을 찾아야 합니다. 영국의 전 총리 윈스턴 처칠은 이런 말을 남겼는데요. 우리는 생계를 위해 일하지만 삶을 위해 친구를 만든다 라고 말이죠. 이처럼 인간관계는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행복한 삶을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노년에도 활발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스탠포드 대학 노화 연구소장인 정신과 의사 닥터 라우라 카르스텐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사회적 관계는 노년기의 정신적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친구들은 외로움을 덜어주고 감정적인 지지와 소속감을 제공하며 이 모든 것이 인지 기능과 정신 건강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들은 사회적 연결이 노년기의 정신 건강을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시사합니다. 친구와의 관계는 스트레스 감소, 우울증 예방, 그리고 전반적인 행복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이죠. 그렇다면 노년에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맺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나이가 들수록 친구를 사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건 모두가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방법만 안다면 새로운 인연을 만들고 오랫동안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께서 지금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우리 함께 5가지 방법에 대해 짚고 넘어가 볼까요? 첫째, 공통 관심사를 나눌 수 있는 모임에 참여하기. 노년에 새로운 친구를 사귀려면 먼저 관심 있는 활동을 찾아보세요. 예를 들면 독서 모임, 그림 교실, 노래 교실, 걷기 모임, 등산 동호회, 체조, 요가 모임, 댄스 동호회, 정원 가꾸기 모임, 각종 운동 동호회 같은 곳 말이죠. 이곳에서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친해질 기회가 많아집니다. 62세의 오모 씨는 은퇴 후 무료한 시간을 보내다가 지역 문화센터에서 그림 교실에 등록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대화하게 되었고, 지금은 수업이 끝난 후 함께 차를 마시며 일상을 나누는 친구들을 사귀었습니다. 두 번째, 사회적 관계를 맺는 방법에는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기가 있습니다. 자원봉사는 단순히 남을 돕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도 행복해지는 길입니다. 동네 도서관, 복지관, 요양원에서 봉사활동을 하다 보면 비슷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 속에서 또 유대감을 형성할 수가 있는데요. 요즘은 노인 돌봄 자원봉사에 같은 노인분들이 많이 참여하신다고 해요. 예를 들어 독거노인을 방문하여 대화나 간단한 일상적인 도움을 주거나 집안 청소나 쇼핑을 돕는 활동이죠. 74세 김모 씨는 퇴직 후 무료한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 지역 복지관에서 독거노인을 위한 식사 배달 봉사를 하셨대요. 59세 양모 씨는 도서관 자원봉사를 하고 계시고요. 도서관에서 책을 정리하거나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어찌나 책을 실감 있게 잘 읽으시는지 아이들의 인기를 독차지하고 계시답니다. 이렇게 자원봉사를 통해 의미 있는 사회적 교류를 지속하고 계시는 거죠. 세 번째로는 온라인 커뮤니티 활용하기가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인터넷과 앱 활용은 아주 기본적이죠. 예를 들어 카카오톡 오픈 채팅이나 페이스북 그룹, 실버 세대를 위한 온라인 카페에 가입해 보세요. 페이스북을 배우신 75세 최모 씨는 본인이 좋아하시는 들꽃을 볼 때마다 사진을 찍어 페이스북에 올리는 재미로 사람들과 소통하시면서 즐거워하시더라고요. 71세의 박모 씨는 스마트폰을 활용하고 싶어 지역 문화센터에서 온라인 강좌를 듣다가 비슷한 고민을 가진 동년배들과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정보를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온라인 모임에도 나가시면서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게 되었죠. 그리고 83세이신 저희 아버지께서는 손주들의 사진이나 여행 사진, 기념일 사진 등을 친구들에게 공유하면서 아주 행복하게 보내신답니다. 네 번째, 사회적 관계를 맺는 방법에는 동네에서 친근한 이웃과 교류하기가 있습니다. 가까운 이웃과 소통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산책을 나가면서 자주 마주치시는 분께 인사를 건네보거나 작은 정원을 가꾸면서 이웃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처럼 작은 인사가 큰 관계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67세 김모 씨는 아침마다 공원에서 걷는 습관을 들였는데요. 처음에는 혼자 걷다가 자주 마주치는 이웃과 인사를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게 되었고, 이제는 함께 운동하는 동네 친구들이 생겨 매일 아침을 활기차게 시작하게 되었답니다. 자, 다섯 번째 사회적 관계를 맺는 방법은 새로운 것을 배우며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만나기인데요. 배움은 언제나 우리를 성장시키고 사람들과 이어줍니다. 예를 들어 외국어를 배우거나 스마트폰 활용법 강좌에 참여해 보세요. 이런 곳에서는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쉽게 친해질 수 있습니다. 65세 양실버님은 젊었을 때 배우지 못한 영어를 배우고 싶어 노인대학의 영어회화 수업에 등록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같은 초보자들과 서로 격려하며 공부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친해졌고, 지금은 함께 영어 카페에서 영어로 대화를 연습하는 친구들이 생겼습니다. 나이를 불문하고 우리는 혼자 살도록 설계된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서로 소통하고 함께 웃으며 공감하는 것이야말로 인생을 더욱 빛나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노년에도 새로운 친구를 만들고 사회적 관계를 넓혀 나간다면 더욱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친구를 만드는 5가지 방법 다시 한번 요약해 볼까요? 첫째, 공통 관심사를 나눌 수 있는 모임에 참여하기. 둘째,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기. 셋째, 온라인 커뮤니티 활용하기. 넷째, 동네에서 친근한 이웃과 교류하기. 그리고 다섯째, 새로운 것을 배우며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만나기였습니다. 요즘 실버 세대들은 예전과 달리 적극적으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새로운 취미를 찾고 배우고 도전하며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가고 있는 우리들. 이제는 나이가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증명할 때입니다. 함께 이 여정에 동참하여 행복하고 활기찬 제2의 인생을 만들어 나가요. 여러분은 사회적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가고 계신지 그 경험 댓글에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내가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여러분이 하고 계신 것을 보고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으니까요. 그럼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건강하게 만나요. 실버파크의 파크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